올해 고려대에서 주목해야 할 할까? 이게 의대, 이런 데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대학들이 발표한 입시 결과 자료를 보면은 의외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외의 결과 때문에 사실 이제 매년 좀 주목해야 될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고려대에서 주목해야 할 학과, 이게 의대, 이런 데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계열적 합병, 이거는 이제 2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건데, 계열적 합병의 인기 학과,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올해도 70%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학생들이 꽤 뽑힙니다. 2등급 초중반인 학생들이 저희가 요번에도 합격을 했거든요. 이런 학과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설학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올해 고려대에서 주목해야 할 학과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대 의대, 뭐 고대 의대 늘 뻔한 거 아니야? 물론 늘 뻔하죠. 고대 이제 요번에 학교장 추천 전형, 고대 의대니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가 4모가 되죠. 그리고 4모에 그래서 탐구 하나이기 때문에 내신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 의외과는 1.05 등급까지만 제가 볼 때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대 학업부수자 전형 같은 경우도 요번에 입결이 굉장히 1.5등급까지가 대부분 됐고 1.7등급 정도가 한 명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반고 자사고로 하더라도 일반고는 한 1.2등급 때 자사고도 최대 1.7등급까지 합격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때가 이제 고대 계열적 합평이에요. 고대 계열적 합평은 당연히 이제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많이 됐거든요. 늘 많이 됐죠. 저희도 뭐 작년에 뭐 2.2등급 때 이제 이런 학생들이 붙고 요번에도 이제 뭐 국제고 1.8등급인 학생이 1차가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고대 계열적 합평을 갖다 보면 근데 의외의 것이 뭐냐면 요번에 일반고 1.0등급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근데 이제 우선 그 전에 계열적 합평 면접 응시율이 96%였죠. 1단계 5배수 중 면접 응시자 15명에다 5배수의 0.96 하면은 이제 72명이 통과가 된 거고 모집 인원 15명에다 충원 인원 10명이 25명이죠.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인 34%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업부수자 전형이 아니잖아요. 계열적 합평인데 의과대학을 잘 보세요. 의과대학이 혹시 이제 화면에 보시나요? 1.0등급 대 점이 찍혀 있어요. 거의 1.0에 가까운 1.0등급 때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과거나 자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나 자사고가 1.0등급 대가 나오기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죠. 그죠? 오히려 1.0등급 이 정도의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1.0등급 일반고일 가능성이 되게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계 가끔 이제 계열적 합평에서 일반고 학생들도 뽑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대 계열적 합평이라는 건 뭐죠? 수능 최저가 없죠. 수능 최저가 모르니까 다 이제 기피하죠. 그래서 저는 일반고의 1.0등급 대인 학생들이 이수 과목을 잘했고 그다음에 학생부도 좋다고 한다면 한번 고대 계열적 합평에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대를 가고 싶은데 수능 최저를 갖다 못 맞춰. 이렇다고 한다면 어떻죠? 어차피 뭐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고대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 요번에 잘 보시면 등급 컷이 어디죠? 요게 이제 박스 플롯이 시작이 어디냐면 1.3등급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1.9등급 때까지 있고 저렇게 2.2등급 대인 학생 딱 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됐다? 대부분의 합격한 학생들은 어디부터 있냐? 1.3부터 1.9등급 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과거 영재고 학생 다 포진돼 있겠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맨 밑에 점이 1.0등급 대였고, 그 다음 맨 위에 점이 얼마였죠? 2.2등급 대. 2.2등급 대는 당연히 뭐 과거 영재고겠죠? 근데 1.0등급 대가 있어. 이런 거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뽑히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일반고의 1.0등급 대 중에서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다고 하면 고대 계적의 의과대학을 한번 지원해 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제가 한번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고대 계적을 넣을 때, 그렇죠. 고대 계적도 올해도 얼마였죠? 과거 영재고가 70%였어요. 작년에 과거 영재고가 66%였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다 80%대 이상이었어요. 82%, 83%. 근데 이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서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세요. 그럼 모집 인원 그때 전기전자공학이 15명이었거든요. 15명이었는데 충원 인원이 60명이에요. 충원 인원 60명이면 15명의 5배수인, 이제 15명의 5배수인 60명, 그러니까 75명이니까, 그럼
15에다가 충원 인원 60명 되면 다 붙었잖아요. 그럼 등급컷이 있어야 되는데 등급컷이 없어요. 등급컷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합격자가 3명 이하일 때 등급컷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빠져나갈 겁니다. 대부분 다. 근데 그때 보면 이제 고대 그 기계공학부는 15명에 충원 인원 60명이에요. 그런데 충원 인원 60명인데 거기는 등급컷이 있어요. 그건 합격자가 3명보다 많으니까. 그때 고대 화생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등급컷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빵꾸죠. 5명의 5배수를 갖다 뽑았는데, 그죠? 5배수를 뽑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 다 빠져나가서 합격자가 3명 이하일 때는 발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고대가 2024학년도부터는 인원을 갖다 계열적 합평 인원을 좀 늘리면서 인원을 갖다 늘리면서 어디냐면 일반고하고 자사고 학생들을 좀 백업해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매년 뭐 전기전자 2.3등급이 붙기도 하고 2.6등급이 붙기도 하고 일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최초합은 안 되겠죠. 그래서 과거 영재고하고의 어떤 과거 영재고하고의 학생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일반고 자사고끼리 안에서 5배수 안에 들어서 1단계가 되면 이거는 거의 다 붙는다. 올해도 보세요. 단 이게 넣을 때 어디 넣어야 된다? 인기학과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과거 영재고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고대를 넣는데 어딜 넣죠? 인기학과를 넣겠지 비인기학과를 넣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사실 학과를 좀 조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나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뭐 1, 2등이 뭐 컴퓨터공학 넣었어. 그럼 3, 4등은 전기전자 넣고 이렇게 비켜갈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대부분 인기학과인 거지. 전교권에 있는 학생이 이렇게 차세대 통신이라든지 지구환경과학과라든지 이런 데 넣지 않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전교권의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좋고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이 고대 인기학과를 넣기 때문에 1단계가 되면 이 학생들은 어디로 빠져나가죠? 서울대나 카이스트로 빠져나갈 확률이 되게 높죠. 되게 빠지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매년, 그죠? 1단계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인원이 늘렸다 하더라도 거의 90% 이상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소개를 했는데 어떤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상담실에 연락 주신 분도 있어요. 대표님 덕분에 정말 일반고 학생이었는데 한번 반신반의해서 넣어봤는데 5차 추억 때 붙었다고 그냥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한 학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고대 계열적 합평의 자연계열에 대한 고대 계열 자연계열의 인기학과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화생공도 보세요. 5명인데 5배수죠. 5배수면 얼마가 되죠? 25명인데, 근데 면접 응시율이 이제 고대 공과대학 계열적 합평 면접 응시율이 88%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88%야. 그걸 감안을 하면 5, 25인데, 그 다음에 이제 14명이 됐어. 그럼 얼마죠? 88%면 얼마 되죠? 25명에서 한 서너 명이 안 왔겠죠? 서너 명이 안 됐는데 19명까지 됐어. 근데 이거는 덧반이 빠져나간 거예요. 왜? 50% 컷, 70% 컷이 없죠. 이건 합격자가 3명 이하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1단계 통과되는 학생 다 붙었겠죠? 기계공학부 보세요. 16명 곱하기 5배수니까 80명이죠? 면접 응시율이 한 88%였어. 그러면 그 중에서는 한 10명 가까운 인원이 나갔겠죠? 근데 16명에다 충원 인원 51명 더하면 얼마가 되죠? 충원 인원 50명 더하면은 67번까지 된 거죠.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 서너 명 빼놓고 다 붙었죠. 근데 등급컷을 보세요. 2.04, 2.6에. 과학고 2.04가 고대 기계공학부에 붙었을까요? 과학고 2.62가 고대 기계공학 갈까요? 다 저희 같은 경우 카이스트 3.2등급도 요거 카이스트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랬는데 4등급 때도 간 친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일반고 아니면 자사고죠. 전기전자공학도 보세요. 28명의 5배수니까 140명이 됐죠. 140명에 이제 88%니까 얼마가 되죠? 한 120명 정도가 면접에 응시를 했다고 한다면 28명에다 88명이면 얼마가 되죠? 116명이죠. 그럼 거의 다, 뭐 5명에서 10명 빼놓고는 다 붙은 거죠. 근데 50%까지 1.75고 70%까지 2.06이야. 그죠? 휴브랭에서 2.3등급이 이제 합격한 학생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과거의 1.75가 고대 전기전자공학에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일반고인 거고 과거 영재고 학생 다 빠져나간 거죠. 성적이 좋은 학생들. 그래서 이건 일반고 학생이 붙었다는 거예요. 단 차세대 통신에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10명 곱하기 5배수가 되니까 50명이잖아요. 자, 10명 곱하기 5배수가 되니까 50명이 되는데 자, 충원 인원에도 22명밖에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덜 빠져나간 거죠. 왜? 그러니까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50% 것, 70% 것을 보면 얼마가 되죠?
4.08하고 4.14예요. 물론 저희도 휘브레인에서는 4.6등급도 합격한 자사고 학생이 있긴 하지만 4.08, 4.14는 이거는 이제 과학고 학생들이 덜 빠져나가기 때문에 등급 컷이 50% 컷하고 70% 컷이 4.14예요. 그래서 자, 과거 영재고가 70.9%가 합격을 하긴 했지만 일반고 자사고도 30%가 붙는다. 그런데 일반고 자사고가 고대 계열적 합평을 넣으려고 하면 어디를 넣어야 된다? 오히려 인기학과를 넣어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대에서 이걸 백업을 해놓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최초하면 다 과거 영재고죠. 근데 2차, 3차, 4차 추합을 가면은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1단계 백업으로 뽑아놨던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대 계열적 합평의 자연계열의 인기학과, 수능 최저가 없죠. 그죠? 이런 인기학과, 비인기학과보다 인기학과를 노려서 지원을 해라. 그래서 이런 데들을 갖다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제가 볼 때 이제 고대 학업우수자 전형의 문과대학에 좀 주목하자. 이거는 이제 고려대식 내신이라고 고대가 얘기했죠. 고려대식 내신은 뭐죠? 은미체 같은 경우도 A 맞으면 다 1등급으로 주죠. 그럼 이제 뭐 0. 몇 등급 정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 내신보다 0. 몇 등급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가 7월인가 8월 대학 어디 가라든지 홈페이지에 이제 고대 내신 산출 배식을 띄운다고 그랬거든요. 넣으시면 은미체가 아무튼 B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자기 본인 내신 등급보다 0. 몇 등급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잘 보시면 어떻죠? 고대 국어국문학과가 2.74였고요. 그죠? 한문학과가 2.162면 어문계열은 얼마죠? 3등급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고대 한문학과는 이제 저건 일반고일 거고 경우에 따라서 한문학과나 이런 데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데는 끝에 가면은 사실 3등급 후반 4등급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고대 문과대학의 70%를 보면 어떻죠? 다 3.19, 3.26, 3.12 이런 학과들이 어문계열들이 많죠. 그 내가 고대를 꼭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런 이제 문과대학에 제가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고대 문과대학에 어디죠? 문과대학 38.7%, 사범대학 34.9%, 그다음 고대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과 이런 데가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어떻죠? 낮죠. 그러니까 이런 학과는 이제 한 개의 학과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고대 문과대학은 저게 38.7%라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학과 때문에 좀 높아진 거냐면 저렇게 사회학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과나 이런 데들을 좀 빼버리면 제가 볼 때 고대 보건정책 관리학 2.12지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았잖아요. 이건 다 일반고겠죠. 근데 이런 데들을 보면 나는 어딜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요즘 이제 어쨌든 간에 복수 전공을 갖다 많이 잘해놨죠. 그래서 이런 고대 문과대학에 집중을 해보시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고대 문과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 합격을 보면 어디까지 됐죠? 자, 요게 박스 플롯이라고 그랬죠. 박스 하단이 25%고 가운데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박스 상단이 75%인데 어디까지 됐다? 4등급 초반대까지 합격한 학생이 문과대학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범대학도 좀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나아지니까 점 보이시나요? 혹시 화면에서 이제 흐려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점 보면 3.9등급까지 합격을 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대 문과대학에 어떤 주목을 하자. 그럼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가 내가 고대 문과대학에 가면 물론 문과대학에 대한 업문계열은 다 특목고 자사고가 들어오지만 대학에 이제 이게 설명회 자료집에 보면은 나 뭐 도고동과에 대해서 별로 접해보진 않았다. 고등학교 때. 그런데도 뭐 이런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했고 근데 합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고대를 꼭 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고대 문과대학. 저는 한문학과나 뭐 이렇게 어문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왜 그러냐? 고대 계열적 합격이 문과대학과 더 훨씬 높아요. 그죠? 3등급 중반 이렇게 끝나요. 최저가. 왜 그러냐면 거기는 계열적 합평은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고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내신 성적 좋고 이런 학생들이 고대를 가던 데다 궤적을 읽죠. 학업우수자 전형은 뭐가 있죠? 수능 최저가 있죠. 일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문계열 쪽에 있는 학생들이 문과대학 쪽에 있는 어문계열이라든지 이런 한문학과나 이런 학생들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굉장히 낮다. 이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제 고대 무슨 학과라고 괜찮다고 한다면 고대 이런 어문계열 쪽이나 이렇게 한문학과나 이런 데 넣으셔갖고 수능 최저를 갖다 맞추면
올 가능성도 되게 높다. 수능 최저 출전율이 낮다. 이거에 주목하셔갖고 고대 문과대학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과대학이죠. 요번에 이제 이게 이제 올해 요번에 신설됐고 고대 학업우수자 전형의 공과대학이죠. 공과대학을 보면은 공과대학 입학 후 위학과들 중 원하는 학과 인원 제한 없이 다 일전공으로 배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대 공과대학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70%까지 2.03인데 여기서 이제 어디죠? 전기전자공학 그 70%거 그러니까 1.96이죠. 기계공학 1.98이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요런 등급, 여긴 1등급 대인데 여긴 2등급 대죠. 그러니까 고대 공과대학이 요런 학과들보다는 낫죠. 근데 내가 공과대학 입학 후 전기전자를 갖다 갈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보면, 그래서 공과대학도 사실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았어요. 그죠? 그런데 요번에 생각보다 이게 2.03이었어. 근데 이런 데가 이제 건축사회환경보다는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공과대학을 갖다 입학 후에는 어디를 갈 수 있다? 전기전자공학이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설된 공과대학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에 또 주목하셔야 될 학과가 저는 자유전공학부와 신설되는 학부대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설되는 학부대학이 자연에서 이제 학업우수자정이 8명이죠. 이제 걱정되는 건 사실 학부대학이 인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나 그다음에 연세대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신설학과에 계속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학부대학이 걱정되긴 하는데 자유전공학부는 어디죠? 인원이 33명에서 22명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한 30% 이상 줄다 보니까 경쟁률은 높아졌죠. 근데 경쟁률이 확 높아진 것이 이제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선호 때문에 그렇죠. 왜 자유전공학부는 43개의 학과에 전부 다 1전공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전공학부를 보면 70%까지 2.27이었죠. 근데 이제 미디어학부나 사회학과나 이런 데들은 70%까지 2.02, 1.93 이렇게 됐죠. 근데 자유전공학부 갔다가 내가 1전공으로 미디어학과를 갔다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회학과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자유전공학부를 한번 주목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자연의 학업우수자정의 학부대학이라는 것이 8명이 이제 신설이 되죠. 그러니까 학부대학 8명을 보면 이제 데이터과학과가 이제 8명인데 2024학년도에 50%까지 1.85, 1.94고, 그 다음 2025학년도에는 경쟁률이 비슷했는데 2.16, 2.39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등급컷이 제가 볼 때 자연 쪽에 그 학부대학은 형성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쟁률이 비슷했지만, 근데 이제 57%가 일반고 학생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1.94 등급이 데이터과학과도 일반고였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는 50%컷인 2.1까지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한 14대 1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학부대학은 한 2.1, 2등급 초반대까지는 일반고 학생이 지원하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걱정되는 건 이거보다 경쟁률이 확 높아지면, 그러니까 워낙 지금 요즘 이제 신설학과에 대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20대 1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등급컷이 이거보다 확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5대 1 미만이 되는 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2등급 초반대까지는 한번 학부대학, 그죠? 학부대학에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고대 계열적 화평 의과대학이라든지 또 고대 그 계열적 화평 자연계열의 인기학과, 그다음에 고대 학업우수정 문과대학,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과대학과 그다음에 자유전공학부하고 학부대학을 갖다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대학들이 발표되는 자료, 그죠? 그다음에 대학들의 모집 요강들을 보면은, 그리고 다른 학교과하고 다른 학교과 비교를 해보시면 대략 어떤 이제 내가 지원 가능한 내신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학과, 이런 학과들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나 연대나 고려대에서 올해 이런 학과에 지원해 보면 어떨까요?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서 한번 그 본인에 맞는 학과들을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합격률을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